자, 지금 시간이 2019년 6월 19일입니다. 6월 19일. 오늘 수요일이고요. 원래 수요에 세미나를 할 때는 아프리카 TV로 녹화를 하는데 이제 공개 방송 형태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두 가지 띵글 PC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설치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리게 돼요. 대표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여러 OS에서 테스트를 한 건 아니라서 아마 사람들마다 OS 환경이라든가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약간의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윈도우 보안 수준이 컴퓨터마다 달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트러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면서도 어, 이게 약간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특히 키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띵글 스톡 같은 경우에는 어, 오픈 API를 그 API가 프로그램 안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처리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시고 난 건지 아닌 건지를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 API 로그인을 할 때 인증서 로그인도 안 하고 로그인을 하는 케이스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서 종목 검색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경우도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 개발 쪽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요.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소스를 고치고 문제가 없는 거면 필요에 따라서는 원격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격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이 그냥 전화 통화나 그 다음에 뭐 카톡으로 했을 때 해결이 되면 그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원격을 돌려야죠. 원격을 돌려서 그 사용하시는 분의 컴퓨터를 열어보고 그쪽 환경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아무나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어차피 각 PC마다의 특성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건 계속 피드백을 주세요. 그리고 카페에도 계속 게시물을 남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저희가 어떤 게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어디 모 카페처럼 비즈니스를 하는데 뭔가 지장을 줄 만한 글이나 댓글을 쓰면 빛의 속도로 가서 그죠? 게시물 삭제하고 강퇴시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편안하게 예, 마음대로 글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뭐가 안 되는지를 표현을 해주시면 예, 개발자분이 좀 더 직접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인증키를 계속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다 보낸 것 같아요. 인증키를 다 보내드렸어요. 대략 100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인증키를 받으신 분들이 100분이 넘어서 그분한테 일일이 2카피씩 드렸어요. 2카피씩. 주주분하고 그 다음에 5% 이상 가진 조합원분들하고 약속을 한 건 3카피씩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3카피. 이게 1PC당 한 카피밖에 못 써요. 한번 설치하고 나면 다른 PC에는 해당 인증키로 설치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하나 쓰시고 사무실에서 하나 쓰시고 그리고 배우자분이나 지인이 쓰실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3카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카피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2카피만 쓰시겠다 그러면 나머지 한 카피는 지인에게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허용하는 거예요.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몰라요. 시스템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인증키로 설치해서 들어오면 이제 등록해가지고 서버에 기록을 하죠. 그래서 서버에서 기록만 돼 있으면 그 PC에서는 계속 그 프로그램을 접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띵글 PC 프로그램을 써보시고 싶은데 돈은 내기 싫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돈 내고 살려면 25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5만 원은 내기 그렇고 써보고는 싶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조합원분들 중에서 5% 이상 가지고 계신 분, 양쪽 다 50명이 살짝 넘으니까요. 그분들에게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탐험대방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 탐험대방 거기에만 200명이 넘어요. 200명이 넘으니까 이제 같이 분석하고 싶으신 분들이랑 모여서 서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허용하자는 거죠. 무조건 프로그램을 사서 매출에 기여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잖아요. 반항님은 6카피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주주이면서 5% 이상 가진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1인이 6카피의 띵글 PC를 보유하게 돼요. 그 6카피는 주식이나 코인이나 똑같아요. 그죠? 주식과 코인이 똑같다고요. 6카피씩 받을 거예요. 두 개. 주주이면서 조합원 5% 이상이면 띵글 스톡 받듯이 띵글 코인도 그렇게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함께 분석하거나 그러고 싶은 분 있으시면 한번 써보라고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홍보인 거죠. 그러니까 쓰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넓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을 의도적으로 넓혀서
예, 초반에 저변을 확보하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팅글 PC를 팔아서 다이렉트로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띵글 PC를 쓰고 있다라는 거를 예, 새롭게 카페에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코스피 오픈방이나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가상 앞에 오픈 채팅방에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예,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뭐 530명이 계신데 530명 중에 100명이 계속 그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면 도대체 저게 뭐야? 라는 게 암암리에 음, 생각하게 되겠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데 저걸 다 갖고 있지? 예. 근데 그들끼리 막 떠들면서 여기가 어떻고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다음 뽕은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사고 싶은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음,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띵글을 팔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PC 버전을 팔려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프로그가 계획한 거는 예, PC 버전을 팔아서 돈을 벌자라는 의도는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예, 되도록이면 이게 예, 마케팅 도구로서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넉넉한 카피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5% 이상 가지고 계신 조합원분들이나 그다음에 주주분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마케터로서의 역할을 같이 수행해 주시는 거죠. 그냥 하나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예,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시중에서 25만 원에 거래되는 상품이에요. 이미 25만 원 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살려면 25만 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예, 누군가 그 카피를 나한테 주면 본인은 25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는 분의 입장에서는 돈 한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본인 건 있고 여분을 받은 거니까. 예, 그런 의도를 담았어요. 지금 문수님이 자기 하나 달라고. 예, 반항님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 문수님이 나 하나 줘라 이렇게 예, 톡에 글을 올리셨네요. 어, 싱글스톡 설치하실 때 제일 먼저 오픈 API 설치 파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띵글 PC 설치하셔야 되고 그죠? 이 두 가지를 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키움 증권 계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키움 증권 계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키움 증권 계정이 있으면 이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요. 공인인증서. 그래서 공인인증서까지 확보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태에서 그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 관리자 열어서 띵글 중지시키고 나서 그죠? 확인 누르면 이제 완전히 업데이트가 돼서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누르면 이제 로그인 창 뜨고 로그인 창에 모의 투자 그거를 끄시고 예,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르시면 예, 작동하게 되죠. 근데 띵글 PC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프로그램이 가동될 때 데이터를 다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느려요.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차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차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호출해서 불러오는 구조라 그 여러 개의 봉이 많잖아요. 여러 개의 봉을 불러와서 그거를 계산해서 화면에 뿌리기까지 시간이 딜레이가 되죠. 그래서 가상화폐도 그렇고 그리고 주식도 그렇고 동일한 현상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켰는데 얘가 차트가 뜨는 시간까지 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 그 우리가 쓰는 그런 차트처럼 데이터에 직접 붙어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라 API라는 그 경계, 이 경계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차트를 그릴 수밖에 없는 간접적인 유형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시는 프로그램보다는 조금은 더딜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띵글스톡은 계속 피드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고쳐 나갈게요. 지금은 어찌됐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형태의 OS를 테스트를 한 건 아니니까 그런 환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계속 팔로우업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여러분은 쓰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두가 쓰실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계속 대응을 하겠습니다. 느린 건 우리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빠르게 만들고 싶어도 그쪽에서 빠르게 작동하도록 만들면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저번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차트를 그릴 때 호출을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빠른 간격으로 많이 하면 너 이상해 하고 막는다고요. 차단해 버려요. 그쪽에서 차단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매니징 하면서 돌아가는 거라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냥 데이터를 계속 호출하고 있구나, 뭐 아무렇지도 않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계속 차트를 그리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막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하면은 멈춘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딱 끊으면 차트를 그릴 방법이 없어요. 예. 설치가 잘 되셨으면 설치가 잘 됐다. 설치가 잘 안 됐으면 설치가 잘 안 됐다.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게시물로라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등급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다들 카톡에만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지내기 때문에 거의 카페는 거의 황량해요. 그래서 이 등급 관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수라도 있으시면 의도적으로라도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석 자료를 많이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코인만 올릴 게 아니라 이제 주식도 올리고 계속 예,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해보고 이건 이렇게 생각해 이런 것들을 써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라는 사람이 이거 좋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한 명의 개인일 뿐인데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도 볼 수 있는 약간의 힌트만이라도 존재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도 여러 개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이랑 함께 분석해 보시라고. 어떻게 보면 매출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자꾸 게시물을 올리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도 그걸로 하는 거예요. 올리면 거기다가 댓글 달고, 올리면 거기다가 댓글 달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저는 거기다 댓글 달고, 댓글로 안 되면 답글 달고, 예, 그러면서, 예, 저 펜 있으니까 캡처 따가지고 쫙 써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일단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는 일들도 너무너무 버벅되기 때문에, 예, 입으로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예, 아직은 속도가 그 정도 안 나기 때문에 아예, 예, 조금 밀어놓는 거죠. 하겠다고 해놓고 못하는 것보다는, 예, 지금 해야 될 일을 빨리 처리하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연구원 연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죠? 그때 제가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벌써 주주가 되신 분들도 있고요. 예. 주주가 아니셨는데 주주가 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원이 아니셨는데 이제 연구원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자동으로 갱신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연회비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다 필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에서 그 연구원 연회비를 받는 게 앞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지금은 이걸 정리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가 거의 다 정리되어 가거든요. 이제 정리되어 가면, 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한 번에 딱 정리되는 거죠. 주주, 그 다음에 5% 이상 조합원, 그 다음에 연구원, 그 다음에 조합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형태의 그 회원 구조를 이제 다 정리하고 나면, 음,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 작업에 매달려야죠. 근데 지금은 아직 더 가야 돼요. 이제 5% 이상 연구 저기 조합원까지 했고, 네, 이제 네, 조합원 쪽이랑 연구원 쪽이랑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돼요. 연구원은 정리하면서 지금 톡방에 있는 아이디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 톡방의 그러니까 닉네임을 쓰시는 규칙까지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하면 6월달 다 갈 것 같아요. 6월달이 지금 19일이니까 다 가겠죠. 그래서 6월달은 거의 심리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는 게 거의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이제 처음으로 모바일을 테스트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앱의 형태로 내일 처음으로 이제 개발사로부터 받아서 내부 테스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정상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음, 계속 테스트해가면서 이제 조율을 할게요. 예, 이거를 언제쯤 이제 주주와 조합원들이랑 같이 테스트를 할 건지 일단 내부적으로는 한번 다 뜯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뜯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판단되고, 두 번째는 회원가입이 정상적으로 예, 이루어지는 상황에 도달했다 그러면 조합원들하고 주주에 한해서만 회원가입을 받을 겁니다. 먼저. 그리고 예, 그분들하고만 이걸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다 수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정을 해서 이제는 외부에 오픈해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협의를 해서 오픈 일정을 잡는 그런 스케줄로 갈 계획입니다. 어, 지금은 주식방은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띵글을 오픈해야 되잖아요. 띵글을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력이 안 되는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제 종목을 계속 리서치하면서 예, 공유해 가면서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루 종일 코인이랑 주식이랑 계속 치고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그럴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예, 아직은 없는 거죠. 예, 제가 그 상태에 있지 않으니까 업무를 지금 일단 털어내기 위해서 예, 먼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업무를 다 떨어내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네, 저한테 주어진 업무를 다 털어내고 이제 그걸 담당자분들한테 다 넘어갈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자체의 업데이트와 관련된 기획은 기획자한테 넘길 거고, 그 다음에 개발은 개발자분한테 넘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띵글 판매하고 홍보에 관련된 거는 이제 새로 다음 주에 입사하실 예, 안산에 계시는 모 정달님하고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업무들이 이관되고 나면 저는 이제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일에 매진을 하게 되겠죠. 그래야 띵글이 팔릴 겁니다. 예, 실제로 이걸 분석하는 걸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대로 거래해보고 예, 그렇게 해서 진짜 돈이 벌리는 게 눈에 보이면 안 살 수 없을 거예요. 돈이 벌리는데 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잠깐 볼까요? 이제 이거는 코인이죠. 이거는 코인인데 지금 여기에 없는 기능이 이제 사실은 예측이 있어요. 예측. 그래서 아직 예측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일정을 잡아서 예, 예측이라는 메뉴도 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들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원래 스케줄 상으로는 예측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었죠? 업비트 내노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죠? 예, 업비트를 내놔라. 빗썸만 되냐? 업비트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이 예측이 먼저 못 들어가고, 그 틈 사이에 이제 업비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업비트 하고 있어요. 개발자분이, 예, 지금 업비트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인가? 잠시 보여줬어요. 아침엔가 저 부르더라고요. 잠시 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예, 업비트 차트가 그려지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돼요? 그랬더니 예, 들어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업비트로 차트를 그리면 업비트의 지지 저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격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월봉, 주봉, 일봉에 있는 이 매수가도 업비트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예, 관심 종목도 업비트 거 따로, 빗썸 거 따로예요. 왜냐하면 업비트에 상장돼 있는데 빗썸에 상장 안 된 거 있을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고. 그래서 당장은 오픈을 못 하고요. 예, 그 두 가지. 그죠? 두 가지. 관심 종목 관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가격 분석에 그 업비트 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랑 이 두 가지를 연동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업비트 데이터를 불러오고 나서 이 두 가지 작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지금 띵글 로고 옆에 그러니까 프로그 차트라고 써 있는 왼쪽에 거래소 선택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빗썸이고 예, 업비트로 바꾸시면 이제 업비트 차트로 바뀌는 그런 형태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음, 지금 1순위가 그거예요. 1순위가 업비트. 여기까지 예, 이해되셨죠? 나머지 기능들은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 설명을 다 드린 거라 음, 예, 잘 쓰시면 돼요. 그리고 쓰시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용법도 좀 안내해 주시고 이거 확대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면 된다. 이런 거는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꽤 쉽거든요. 예.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배포했던 그 차트 뭐였죠? 어, 시험판 버전은 그 무슨 차트였더라? 저희가 구매해가지고 처음에 만들었던 차트는 이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유연하지 않고 굉장히 뻑뻑했어요. 근데 지금 사용하는 차트는 이거 뭐 굉장히 유연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표시되는 것도 지금 수정을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좀 부족해라고 느끼는 거는 당연히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수정하려면 소스를 아예 갈아엎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픈 일정만 딱딱딱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예. 그 오픈 일정에 준해서 구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구현을 한 거고요. 예,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디어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계속 올리세요. 아이디어를 계속 올려주시면 그런 것들을 계속 반영을 해 나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달님까지 포함하면 이제 4명이 정직원인데 음, 알바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갈 수 있어요. 다우시님이 누군가요? 넘버 5 나오신 모습. 오, 그때 비트가 살살살살 오르네요. 음, 저번에 어떤 분이 그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거를 잘 참고를 해보세요. 어, 이 P차트하고 T차트가 있어요. P차트와 T차트가 있다고요. 그래서 P는 그냥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T는 이평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P는 가격을 갖고 만든 거고, 예, T는 한 번 더 꼬아서 예,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추세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평선으로 만들었으니까. 예, 이평선이 추세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가격이 빠를까요? 이평선이 빠를까요? 일반적으로 가격과 이동평균선 중에 어떤 게 더 빠르게 움직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게 빠를까요? 가격이 빠를까? 이동평균선이 빠를까요? 아니, 그냥 논리적으로 가격이라는 게 먼저 빠르게 움직일까요? 이동평균선이 빨리 움직일까요? 예, 가격이죠. 예, 가격이 빨라요. 왜냐하면 이평선은 n분의 1만큼만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는 폭만큼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어, 빠르게 움직이는 걸 선택할 거냐, 느리게 움직이는 걸 선택할 거냐. 자, 이건 이제 T차트죠. 이게 아래를 보면 하락 추세고, 위를 보면 상승 추세예요. 그죠? 예. 자, 이렇게. 보통 이게 세트예요. 이게 세트라고요.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예. 하락 추세일 때는 밑에 있는 볼린저 밴드니 위로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 쪽으로 움직이려고 딱 틀어야 된다고요. 틀어야. 예. 이 친구. 이게 매수의 조건이죠. 근데 상승 추세일 때는 이 친구가 매수의 조건이에요. 언제까지 들고 갈 수 있냐? 이 친구가 내려올 때까지.
그러면 이 둘이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 프로그 차트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논리는 이동평균선과 가격은 서로 싸운다예요. 이동평균선과 가격은 서로 싸운다. 예. 그래서 싸운 흔적이 남는 거죠. 몇 번에 걸쳐서 싸우는 건지, 그리고 싸워서 누가 이겼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끝났어. 여기서 싸움이 끝났고 여기서 싸움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 공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 추세가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추세가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추세가 없어지게 되죠. 예. 추세가 없어지면 뭐만 남아요? 가격과 추세가 서로 싸우다가 추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가격만 남아요. 그래서 이 A랑 B 구간은 가격끼리 싸워요. 예.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가격끼리 싸웁니다. 가격끼리. 기억해 두세요. 머릿속에 가격끼리 싸운다. 자, 기억해야 될 거, 가격끼리 싸운다. 가격끼리 싸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상승할 때, 예, 힌트를 얻어야 돼요. 1번, 2번, 3번. 예, 뭐뭐가 있을까요?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힌트. 첫 번째만 제가 얘기할게요. 지지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까지 제가 힌트 드렸고, 나머지 두 개는 나머지 두 개는요. 저투가 상승한다. 또는 고투가 상승한다. 예. 그 다음에 양봉. 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걸 머릿속에 아니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이 세 가지를 지지가 만들어진다. 이건 P 차트든 T 차트든 지지가 생긴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저투나 고투가 상승한다는 건 투심이 상승한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양봉이라는 건 그냥 양봉이 난다는 얘기예요. 하락할 땐 반대겠죠? 하락할 땐 반대. 예? 자, 저항이 만들어진다. 저투와 고투가 하락한다. 음봉이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나서 이제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거 무슨 생각 드세요? 이거 무슨 생각 드세요? 이거를 보시고 드는 생각.
자, 상승 추세는 죽었죠. 예? 상승 추세는 죽었어.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상승 추세는 죽었어요. 이 말 뜻 이해되세요? 상승 추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와 닿으시냐고요. 와 닿죠 이제? 예?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조건은 저 빨간색의 굵은 실선. 제가 T5잖아요. 예. 걔가 위를 보고 있을 때만 상승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승 추세가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가격끼리 싸운다. 가격끼리. 그러니까 P차트가 위아래를 이렇게 감싸요. 그죠? 추세가 끝났어. 상승 추세가 끝나고 나면 P차트가 위아래를 이렇게 쓱 감싼다고요. 쓱 감싸. 다시. 다시요. TO 지지선이 상방으로 가다가 죽었어. 그죠? 죽고 나면 P차트가 이렇게 감싼다고요. 지지는 올라오고, 예, 저항은 내려와. 그리고 그 안에 딱 갇혔죠. 그죠? 그 안에 딱 갇혔잖아요, 지금. 얘네가 지지하고 저항 사이에다 딱 가둬놨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싸워요? 언제까지? P5를 쓸 때까지. 오케이? P5를 쓸 때까지. 오늘은 P4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더 남은 거예요. 그죠? 싸움은 하루 더 남았어. 싸움은. 싸움은 하루 더 남은 거예요. 자, 상승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첫 번째는 지지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지지는 사실 P차트의 지지이고 고점에서 나오는 지지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요. 고점에서 생긴 지지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고. 그럼 두 번째, 추심이 상승하면 되죠. 근데 지금 상태가 골 때려요. 왜? 저투는 상승이고 고투는 하락이야. 그죠? 그러니까 저가로 보면 문제가 없고 고가로 보면 문제가 돼요. 저투는 확정적이죠. 고투는 유동적이고. 이 말 뜻 이해되세요? 저투는 확정적, 고투는 유동적. 동의하시는 분? 동의하세요? 저투는 전봉의 저점을 깼지만 영구간이기 때문에 횡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투가 횡보해도 상승인 거잖아요, 결국엔. 저투가 횡보함에도 불구하고 상승이에요. 맞나요? 저투가 횡보함에도 상승이야. 그쵸? 예, 그러니까 확정적이라고. 얘는 바뀔 일이 없어요. 이미 전봉의 저가를 깼고, 다시 안 깰 수는 없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인데, 고투는 넘으면 상승으로 바뀌고, 못 넘으면 하락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유동적이라고요. 아직 내일 아침 9시까지 남았으니까. 어, 내일 매트릭스를 한번 봐봐요.
내일 매트릭스, 오늘 거 말고 내일 매트릭스를 한번 볼게요. 문스님, 지우고 싹 다 지우고 나서 다시 설치해 보세요. 자, 보자고요. 여기가 1구간이고 여기는 0구간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만들어진 저가, 예, 저가를 내일 지키면 저도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가 최고치가 돼요. 최고치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 봉의 저가는 얘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얘보다, 얘 저가 A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저가가 내일 안 무너지면 내일의 저가는 A의 저가보다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선 어떻게 봉을 그리는 게 좋아요? 저가는 최대한 밑으로 내려. 그리고 양봉 내. 어때요? 아이디어 좋죠. 저가는 최대한 내려. 왜? 안 깨지게. 그리고 양봉 내. 그러면 내일 오늘 저가 안 깰 거 아니에요. 접수? 이해되세요? 머릿속에 감이 오세요? 오늘 일단 아래 꼬리 밑으로 내. 예, 아래 꼬리를 밑으로 내려요. 내린 다음에 9시에 양봉 내요. 그러면 저가로부터 종가까지의 거리 상승이라면 그렇게 그릴 거라는 거죠. 하락이면 종가 저가를 그리겠죠. 왜? 내일 저가 깨야 되거든. 그죠? 내일 저가 깨야 되잖아요. 동의? 반항님, 동의하시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음봉은 한번 내야 돼. 그렇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음봉을 내야 돼. 왜? 아래 꼬리가 필요해. 실패하면 하는 수 없고 성공한다고 해도 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래 꼬리를 확보하고 와서 들어야 그지 같은 양봉을 만들어도 저가가 방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밑으로 내려갔다 와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봉이 양봉으로 끝나면 아까 상승에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투심을 올리고 추세선이 살아있고 그죠? 지지가 있고 저트나 고트를 상승시키고 양봉. 지금 이 시점에선 양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상승이면 오늘 양봉을 그려주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시라는 거예요. 봉이 오르고 내리는 것만 보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오늘은 아랫꼬리가 많이 필요한 날인 거죠. 그래서 아랫꼬리를 진짜 잘 그리고 양봉을 내면 아싸 이런 거고요. 아랫꼬리 없이 저가에 딱 끝나면 저 새끼들 연구관에서 저가 깨려고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미래를 보면 자, 이건 뭐가 느껴지세요? 지금 이제 계속 분석하는 방법을 의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런 구조에서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보시면 조금 더 좋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고가는 방어할 생각 없죠? 그죠?
고가는 방어할 생각 없어. 왜냐면 저항의 위치가 전고가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리면 충분히 전봉의 고가를 넘을 수 있고요. 전봉의 저가는 살짝 방어할 생각은 있지만 강력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의사가 결정된 모양새는 아닌 거죠. 이게 양봉으로 올라가면 저 밑에 있는 PO 지지가 올라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양봉으로 가면 더더욱 의사가 굳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봉의 저점을 깨지 않으면 여기보다 높은 저가를 그려줄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렇게 일봉을 보면서도 앞봉의 지지와 저항의 위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고요. 이게 그 추세가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케이스의 일들이에요. 자, 그럼 질문. 왜 하락했을까요? 왜 굳이 추세선을 죽였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일봉에서 추세선을 살려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일봉의 추세선을 죽여서 상승 추세를 무너뜨렸을까요? Why?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왜죠? 왜 굳이 일봉의 상승 추세를 죽여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건 주봉의 지지를 찍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주봉엔 저항만 있고 지지를 찍지 않은 상태니까 주봉의 저항을 들려고 하다 보니까 무거운 거예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일봉의 지지만으로 주봉의 저항을 들기에는 힘에 붙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투심보다 더 심각한 건 주봉은 위에서 저항이 눌러. 저항이 누르는데 지지가 밑에 있긴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간 상태로 저항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거운 거예요. 버거우니까 주봉의 지지를 찍고 들고 싶은 거죠. 들더라도. 그러니까 주봉이 일봉 보고 조정을 요구한 거예요. 야, 너 그 지지 좀 찍고 와. 지지 찍고 오면 인정해 줄게.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트를 보면 지지를 찍었고요. 이더를 봐도 자, 이더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리플 볼까요? 리플도 아무것도 없고 그죠? 리플도 이거 저항 들다가 힘들어서 내려온 거잖아요. 523원. 예. 저항 들다 버거운 거예요. 에이씨. 그리고 내려온 거고. 이오스도 보면 잠깐만요. 예. 이오스도 여기 있는 지지가 지금 어디죠? 7,873원? 예. 이 근처에 있는 어쨌든 지지를 향해서 아래 꼬리를 지금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만들기 위해서 일봉을 망가뜨리는 거죠. 자, 조금 더 크리티컬하게 트뷰를 한번 보면 이게 지금 12시 차트라 예, 좀 디테일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트뷰로. 트뷰의 주봉만을 살펴보면 자, 주봉 가보면요. 원화 말고 달러를 봐야겠다. 예, 달러. 자, 자, 주봉은 이쪽은 답이 없죠. 예, 비트는 답이 없고 반대로 이더는 찍었어요. 그죠? 자, 이더는 보시면 지지 찍은 게 보여요. 네, 지지 찍은 거 보이고 리플도 보면 리플도 지지 찍은 게 보여요. 예, 여기도 지금 지지 찍고 반등이 오는 거잖아요. 라이트 코인도 예, 수급선 위로 갔던 거 조정하고 다시 올라오는 게 보이고 이오스조차도 그쵸? 이렇게 지지를 찍은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저항이 누르고 있는 거를 직접적으로 드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주봉상에서 어찌됐든 지지의 힘을 빌어서 뭔가 도모를 해보고 싶어 하는 거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힘을 모으고 있는 것만은 예, 확실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못 올라가면 예, 시간이 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가면 조금씩 더 불리해지겠죠. 예, 월봉은 아직 충분하게 상승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십자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계속 양봉으로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천, 만, 만, 여기 11,000불까지. 여기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예. 앞으로 열흘 동안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 모양새가 좀 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주봉이 영 찝찝해요. 저렇게, 예, 그려진 게 조금 부담스럽죠. 음, 오늘이 수요일이고요. 목, 금, 토일 4일 남았으니까 아직 올라갈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올라갈 시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리만 잘 잡으면 어쨌든 한번 해볼만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주봉이 음봉으로 돌거나 예, 남은 기간 동안에 돌면 19일에서 지금 4일 남았는데 그럼 한 23일 정도 될 거잖아요. 그럼 6월 2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려면 예, 이제 시간이 이제 벅찰 수 있는 거라 예,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그냥 날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6월 말까지만 기다려 보고 계속 날아가면 뭐 고마운 거고요. 안 날아가면 예, 7월 달에 반등할 때 일단 빠져나가야죠. 예, 빠져나가고 나서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쨌든 맥락이 조금씩은 보여요. 근데 이런 맥락이 없이 정말 돈만 쫓아가지고 오르면 좋다고 팔고 팔았으면 멈춰야 되는데 그보다 더 비싸게 또 사고 이런 행동은요. 그건 거의 그게 사실 막장이거든요. 그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아무런 규칙이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물론 제가 그런 분들을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굉장히 위험한 단계예요. 위험한 단계. 본인들은 인정하시지 않으실 텐데 굉장히 위험한 단계예요. 왜냐하면 룰이 없어. 예. 머릿속에 아무런 규칙이 없고 그냥 흐름만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우려스러워요. 예, 화이트님 얘기하세요.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편하게. 네, 안 쓴 걸로 나오죠. 왜냐하면 달러 차트에 훨씬 더 적합하게 움직여요. 그거는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감안하고 거래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안 쓰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원화는 안 쓰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 달러도 안 쓰고 원화로 안 썼다? 그러면 본인이 진짜 지지를 활용하는 사람이면 거래 안 하면 되죠. 어떻게 해석하냐가 아니라 할 거냐 말 거냐죠. 내가 그걸 활용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반항님이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봉을 그리는 시간 기준이 달라요. 달라서 그러니까 지금 업비트 거는 9시 기준으로 그릴 건데 아니요. 갱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투뷰는 9시 기준으로 봉을 그리고 그 다음에 빗썸은 12시 기준으로 봉을 그려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시하고 우리나라 기준시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봉이 움직이는 건 미국 기준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면 외국이 움직이면 우리는 따라가니까. 예. 그래서 12시 기준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중심이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빗썸이 중심이 아니죠. 빗썸에 있는 거래자들이 중심이 돼서 차트를 그리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거래의 형태를 보고 뒤돌아다니는 거죠. 띵글은 어느 시간 기준이 아니라요. 빗썸의 기준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희는 기준이 없어요. 띵글은 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고요. API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빗썸이 주는 API를 그대로 반영해서 차트를 그리기 때문에 빗썸은 12시 기준으로 그려지고요. 아마 업비트가 붙으면 업비트는 기준시가 9시예요. 그러니까 업비트는 지금 달러 차트랑 똑같이 투비에서 그리는 거랑 똑같이 그려지게 되고 빗썸은 지금 투비에서 그려지는 거하고는 9시간 차이가 생긴 상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건 빗썸을 9시 기준으로 바꾸는 거. 예, 그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 업비트는 땡겨 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음, 그렇게 데이터를 안 줘. 예, 빗썸이 우리한테 9시 기준으로 데이터를 안 줘요. 음, 전혀 안 주기 때문에 정말 무시무시한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그 무시무시한 방법을 써야 되는지 써야 된다 그러면 변화는 안 돼요. 예, 변화는 안 돼요. 변환할 수 없어요.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려야 돼요. 예, 자체적으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데이터를 다 긁어다가 만들어야 돼요. 조합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빗썸이 우리한테 데이터를 안 주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그걸 구해와야 돼요. 다른 데 가서 구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투뷰에서는 예, 투뷰에서는 비싼 걸 가져다가 9시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API만 받아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API를 받아오는 상태에서 안 주는 거죠. 예. API를 받아오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그 봉을 그릴 수 있도록 데이터를 안 주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못 쓰는 거예요. 가비지 데이터라 저희가 별도의 데이터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거를 쌓아야 돼요. 쌓아서 그 쌓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봉을 그리는 거죠. 그렇게 그리면 9시 기준으로 봉을 그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어디다 쌓느냐가 문제예요. 그 데이터를 만약 구해올 수 있다면 예, 구해온 데이터를 어디다 쌓느냐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계속 쌓아야 되거든요. 어, 예, 가져오죠. 투뷰나 띵글이나 빗썸 차트를 가져오는데 투뷰는 단순하게 API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서로 계약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서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 API가 주는 형식의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로우 데이터를 따로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봉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투뷰는 클라이언트 방식이 아니라 서버 방식이에요. 이 말 뜻이 이해되시나요? 투뷰는 클라이언트 방식이 아니라 서버 방식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투뷰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투뷰가 자기 서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웹에다 그려요. 웹에다 그린다고요. 그 웹에다 그린 걸 여러분들이 폰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환경이에요. 다시
빗썸이 트뷰한테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를 트뷰가 자기 서버에다 저장을 해요. 서버에다 저장을 한 걸 자기네 웹에다 그려요. 웹에다 그린 걸 여러분들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 휴대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휴대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서버에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쟤네들은 서버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쌓으면서 차트를 그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띵글은 서버에 데이터가 없어요. 띵글은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두지 않고 여러분들 휴대폰 안에,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다가 프로그램만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차트를 그려야 되면 데이터가 없잖아요. 서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빗썸한테 요청한다고요. 야, 데이터 좀 줘.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야, 나 차트 그리게 데이터 좀 줘. 그럼 얘가 12시 기준으로만 딱 주는 거예요. 더는 못 줘. 딱 그러기 때문에 봉이 12시만으로 그려진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9시 기준으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뷰는 자기가 서버에서 다 조작해요. 투뷰는 자체 서버에서 데이터를 쌓으면서 자기네 시간에 맞게 다 조작한다고요.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전 데이터를 다 9시 기준으로 다 바꿔놓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받으니까 9시 기준으로 봉이 쫙 만들어져요. 근데 띵글은 이전에 봉이 없잖아요. 9시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차트 그릴 테니까 데이터 줘. 그럼 얘가 12시 기준으로만 준다고요. 12시 기준으로 주니까 9시 기준으로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개발자분이랑 협의한 건 9시 기준으로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답은 하나예요. 서버에다 저장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9시 기준으로 제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하면 개발자가 서버에다 저장해. 예요. 서버에다가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의 데이터를 서버에다 다 저장하라는 거예요. 계속 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빗썸을 9시 기준으로 변경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다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PC에. 예. 서버에 쌓아놓은 데이터를 다 밀어주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9시 기준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여러분들 PC나 휴대폰에 밀어 넣으면 그걸 가지고 차트를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쫙 그려요. 그러면 최신 데이터만 빗썸에서 받아. 그러면 9시 기준으로 봉이 그려지면서 실시간으로 오는 데이터만 받아가지고 계속 추가적으로 그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튜브처럼 그려져요. 중요한 건 서버가 필요해요. 예. 9시 기준으로 전환을 하는 건 서버가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를 다 축적해야 되니까.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예? 이 말 뜻 이해하셨죠? 예. 트뷰는 서버 방식이니까 가능한 거고 띵글은 클라이언트 방식이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예. 그래서 9시 버전으로 바꾸려면 서버가 필요해. 예. 그럼 이제 서버랑 여러분들 PC나 휴대폰이랑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트래픽이 얼마나 나올 거냐는 거죠. 그걸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트래픽을 따져봤을 때 채산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공하는데 돈 그렇게 많이 안 든다. 그러면 이제 검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검토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PC나 여러분들의 휴대폰은 24시간 물려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PC나 휴대폰은 켤 때 켜고 끌 때 꺼요.
그러니까 차트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계속 쌓이는 구조가 아니에요. 오늘 껐다가 한 달 뒤에 켤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만들어진 차트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받아야 되잖아요. 비싸면 안 줘. 어디서 받을 거예요? 받을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계속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쌓는 어딘가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서버인 거죠.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님이 말씀하시듯이 12시 차트보다는 9시 차트가 더 정교한데 9시 차트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띵글이 데이터를 서버에 두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돈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서버 비용 때문에 9시 차트를 못 바꾸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만들어 놔야 법적으로 자유로워요. 우리는 데이터 안 갖고 있어가 기본적인 룰인 거죠. 예, 프로그는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 그리고 고객이랑 빗썸이랑 다이렉트로 통신해. 그러니까 우리는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태클 걸지 마.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예, 법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 서버 방식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만든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프로그한테 솔루션을 산 거예요. 솔루션을 사서 그 솔루션을 쓰시는 거고 프로그는 그 솔루션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만 만든 거예요. 그죠? 조합원이 일반인한테 팔고 일반인이 일반인한테 팔 수 있는 거래 플랫폼만 만든 거예요. 그게 띵글 앱의 실체잖아요.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산 걸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에 얹어놓은 걸 패키지화 시킨 게 띵글이에요. 근데 이 9시 기준은 그 규칙을 벗어난 거죠, 사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 방식으로 다시 연결을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길 거냐, 예, 문제 소지가 없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호스팅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제 사용자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예, 이제 부담돼야 되는 비용의 규모가 적정하냐,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고민하는 두 가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문제가 없는 거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결국에 채산성이 충분하냐,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해결되면 어, 개발 못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대요. 근데 그 12시 차트라는 건 처음부터 알았어요. 왜냐면 차트를 그릴 때부터 봉을 그렇게 주니까 데이터를. 개발자랑 그 얘기를 처음부터 한 거죠. 9시로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줘요. 몇 개까지 그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몇 개였더라? 하여튼 그릴 수 있는 봉의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봉의 수가 너무 적어서 그 봉을 가지고는 차트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예,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 이건 나중에 고민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요,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음, 이야기를 나눠요. 단지 이제 구현돼 있는 게 그렇게밖에 구현이 안 돼 있으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개발하기 전에는 온갖 잡다한 거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지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쳐낼 건 다 쳐내요. 그게 개발자분들의 속성이거든요. 안 되는 건 뭐 때려 죽여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안 돼. 그래요. 해줘요. 안 돼. 왜냐하면 책임질 수 없으니까. 개발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본인들이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되는 것만 된다 그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끊어요. 그럼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걸 되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시간, 그 다음에 전략, 뭐 그런 거 다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9시는 현재 그렇습니다. 예. 고민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투비를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아직 서버 방식으로 제공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예, 서버 방식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그냥 투뷰를 보세요. 그냥 드릴 테니까. 예, 그러면 조금 더 낫겠죠. 그리고 만약에 업비트가 붙으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두 종목 사이에 그, 그 가격차, 이걸 뭐 김프라고 하죠. 어쨌든 그 프리미엄의 차이만 계산을 해보고 업비트를 켜놓고 봐도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들어요. 업비트는 9시 기준으로 줍니다.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9시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 조만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그게 1순위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벌써 11시 반이네요. 음, 이제 종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해보는 시간들을 이제 가질 거예요. 이제 띵글을 갖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띵글을 쓰실 테니까요. 그리고 띵글이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특히 9시 버전에 대한 고민은 정말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더 효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업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해야 되잖아요. 정치적인 부분까지 다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할 것 같아요. 어, 마음속으로 하고 싶어도, 예, 괜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덤탱이 쓸 수도 있는 문제라서요. 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완전히 개념이 다른 차트이긴 해요. 아마 제가 보기에 띵글이란 걸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오면 증권사에도 이 똑같은 차트들 다 반영될 거예요. 그죠? 현재 차트, 미래 차트, 과거 차트가 이렇게 버튼에 의해서 예, 그려지는 이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 2년 안에 전 증권사에 다 도입될 수도 있어요. 띵글이 사람들이 정말 와 이거 진짜 필요해 라는 인지를 하는 순간 아마 다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사실은. 이 기능을 써본 사람은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앞이 보이고 과거가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잊어요. 예. 그럼 세상이 바뀌는 거죠. 이제 몇 년 뒤에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과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다음 봉을 분석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대세가 될 테니까.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그러면 띵글은 유명해지겠죠. 왜냐하면 그걸 처음으로 시도한 업체고 서비스니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고요. 이제 그 빨리 연구원하고 다 처리한 뒤에 이제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모바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하고 그다음에 PC 버전이랑 다 설명하는 동영상을 하나하나 만들 겁니다.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소개하셔야 되잖아요. 띵글이 뭐다 이렇게 소개하셔야 되니까 소개하실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게 배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염을 앓고 나서 이게 좀 머리가 복잡한 일을 단기간 내에 처리를 하다 보니 약간 부하가 걸렸어요. 그래서 쉬 피곤해지고 있어요. 요새는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머리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버겁긴 하네요. 그래서 빨리 숙면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주무시고요. 빨리빨리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많이 사용해 주세요. 예, 혼자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